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더 큰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모신소재,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1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완성차 업체 쪽에서 현대차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우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빈살만 왕세자 방문에 힘입어서 호재를 누린 종목들로 볼 수 있겠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이 추진됐다는 소식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또 밑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까지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도체 투톱을 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칩4 동맹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살펴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이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최근에 매도 리스트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이폰의 재고가 넘쳐난다는 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카카오뱅크, NC소프트가 있는데 성장주 쪽으로 NC소프트가 어제는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다르게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 통해서 수익 챙겨갔고요. 또 밑으로 삼성전기 함께 판 종목입니다. 성장주 쪽에서는 네이버가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많이 받은 종목들인데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 개최 소진 소식이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1월을 전후해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이 원전 관련 사업 경험들이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총 사업비가 65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핵심 안건으로서 이 두 가지 종목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7,2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수주 계약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받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스케치 살펴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라고 투자 의견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매수 리스트입니다. 우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시너지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LNF 역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성광밴드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 관련주들이 수주 모멘텀을 받고 있죠. 네, 여기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성일하이텍도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시죠. 기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 기관 쪽에서도 수급적인 탄력 많이 보였습니다. 하이로코리아,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와 태광이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최근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탄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번에도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또 LX세미콘 쪽에서도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 밑으로 아프리카TV, 안랩, 디어유가 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TV와 안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세가 자주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실까요? 기관은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위주로 팔았습니다. 심텍, 에코프로비엠, LNF, LX세미콘, 에코프로까지 모두 2차전지와 반도체로 엮어볼 수 있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기관 쪽에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살펴보시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어제 슈퍼사이클 가능성 모멘텀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피팅 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 기반의 전통 에너지원의 공급과 증설 부재, 또 유럽향 LNG 터미널 발주 기대 등의 상황에서 올해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피팅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광밴드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공시하면서 더 큰 탄력을 받은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미국의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7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지수가 발표됩니다. 우선 CPI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PPI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대표적인 게임 종목들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와 컴투스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신작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